자,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개별 트리,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단일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계층적 구조로 인해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계속 에러가 전파된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의 미세한 변동에도 최종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또 적은 개수의 노이즈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나무의 최종 노드 개수를 늘리면 그 트레이닝 에러는 거의 0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적합이 발생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low bias, large variance 이렇게 했는데, large variance가 생긴다라는 거는 현재 우리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정확도는 굉장히 좋으나 미래에 올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그 예측 정확도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끝냈는데요. 오늘은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배경은 일단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앙상블 모델의 하나의 하나의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앙상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상블이라는 것은 우리 음악 오케스트라에서 앙상블은 여러 명의 그 단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앙상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모델들, 여기서 이제 베이스 모델이란 말을 썼는데요. 여러 모델들의 예측을 다수결 법칙 혹은 평균을 이용해서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 5개 있는 예제이고, 이제는 하나의 어떤 모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5개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모델로부터 각각 모델로부터 나온 결과를 통합하여서 최종 결과를 내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앙상블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앙상블 모델이 이제 우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앙상블 모델의 개별 모델인 베이스 모델이 최대한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베이스 모델들이 무작위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 범주가 2개 있는 투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무작위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0.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밖에 없으니까 2가지밖에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0.5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무작위 예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 최소한 그런 무작위 예측을 했을 때보다는 좋아야 되는 그런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건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이제 식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0.5 정도. 그래서 이제 x축은 베이스 모델의 오류율이고, 자, y축은 앙상블 모델의 오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쪽을 한번 보시면요. 베이스 모델의 오류율이 0.5보다 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투 클래스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랜덤 개수한 것 0.5보다 오류율이 큰 그런 좀 안 좋은 경우에, 그렇죠? 베이스 모델 오류율이 0.5보다 이렇게 큰 경우에는 앙상블의 모델에 대한 오류율은 더 커져요. 이렇게 0.5보다 더 커지고, 뭐 0.6일 때는 0.6보다 더 커지고, 베이스 모델을 하나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안 좋더라. 하지만 앙상블의 효과는 이제 이 왼쪽에서 나타나는데요. 베이스 모델의 오류율이 0.5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앙상블할 경우에는 오류율이 이렇게 내려가더라. 이제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더라. 이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앙상블 모델은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베이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앙상블 모델의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 배울 랜덤 포레스트는 그 베이스 모델로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예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앙상블 모델의 베이스 모델로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모델을 빨리 구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알려진 확률 분포, 뭐 정기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든지, 뭐 지수 분포를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on parametric, 비모수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앙상블 모델의 베이스 모델로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모델을 의사결정 나무를 베이스 모델로서 사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자세한 스텝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스트랩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뒷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개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눴으면 각각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개별 트리를 이렇게 쭉 생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트리가 여기서는 이제 t만큼 생성이 됐으니 t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t만큼의 결과를 잘 종합해 가지고 최종 예측 결과로 삼겠다라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의 개요입니다. 자, 그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이버시티랑 랜덤인데요. 일단 1번, 2번 이 두 개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각 데이터마다 생성된 데이터마다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구축한다. 자, 이 스텝을 우리가 배깅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배깅에 대해서는 다음 장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핵심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 구축 시 여기서 이제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 구축 시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랜덤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기억해 하셔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배깅, 랜덤 서브스페이스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배깅, 랜덤 서브스페이스. 자, 그러면 이제 배깅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배깅은 이 두 단어의 어떤 약자예요. 그래서 bootstrap aggregating의 약자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bootstrap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bootstrap은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뭐 전반적인 배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원래 데이터가 있고, bootstrap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는 m개네요.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스트랩이 뭐냐면, 자, 부스트랩은 샘플링 기법이에요. 자, 샘플링 기법. 샘플링. 자, 그래서 샘플링은 추출인데요. 어떻게 이제 추출할 거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복원 추출을 한다. 복원 추출은 sampling with replacement. 한번 뽑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 자, 두 번째는 샘플을 하는데, 보통 샘플은 원래 데이터보다는 작은 양을 샘플하는 것을 그 이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원래 데이터의 수만큼 샘플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이거를 부스트랩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스트랩 샘플링을 부스트래핑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스트랩을 통해서 각각 개별 셋이 나올 텐데 그 셋을 부스트랩 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부스트랩 셋 개별 우리가 이제 원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부스트랩 셋을 이렇게 여러 개 얻을 텐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데이터는 이제 x, y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고요. 총 관측체 개수는 10개입니다. x 10개, y 10개. 자, 부스트랩 첫 번째 부스트랩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 y를 복원 추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또 다른 복원 추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B번을 행하게 됩니다. 자, 복원 추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변수가 이렇게 두 번
3번 혹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x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스트랩 셋에는 선택이 되지 않았네요. 맞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x1이 2번 선택됐지만 뭐 x5가 선택이 되지 않았고요. 자, 이렇듯 부스트랩 셋은 복원 추출하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라는 건 뽑았다 다시 넣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여러 번 선택될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스트랩.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래 데이터가 10개가 있다면 꼭 10개씩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스트랩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어떤 특성을 하나 보고 넘어갈 텐데요. 부스트랩에서 아까 이론적으로 한 개체가 하나의 부스트랩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1-n분의 n의 n승 해서 n이 데이터의 수가 무한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이론적으로는 0.368. 그래서 한 개체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큰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0.368 정도로 한 35% 정도 한 개체가 이렇게 한 번도 뽑히지 않는 그런 이제 확률이 0.368 정도다. 라고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스트랩은 이제 배깅이라는 것은 다시 기억하시기로 부스트랩과 애그리게이팅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 단계를 합친 거를 배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스트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부스트랩은 원래 데이터를 그렇죠, 복원 추출,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의 수만큼 쭉 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을 부스트랩이라고 한다. 자, 그럼 부스트랩을 했으면, 부스트랩 셋을 얻었으면 이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ggregating, 합친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그 합치는 방법은, 합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분류 문제에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것이 트레이닝 애큐러시고, 그 다음에 모델이 10개라는 거네요. 모델이 10개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부스트랩 셋을 10개를 생성했다라는 거고, 개별 의사결정 나온 모델이 몇 개? 10개.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해서, 테스팅 업저베이션에 대해서 y가 1일 확률이 여기 쭉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블이, 프레딕티브, 예측된 레이블이 이렇게 쭉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y가 1일 확률이 0.5보다 크면 1로 예측이 되고 0.5보다 작으면 이제 0으로 예측된 이제 그런 경우로 쭉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0개의 모델로부터 10개의 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답으로 우리가 종합, 요약을 해야 돼. 애그리게이팅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다. 자, i는 무슨 함수죠? 맞습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i 안에 있는 요 조건이 참이면 1, 그 다음에 거짓이면 0을 내뱉는 그런 인디케이터 펑션 혹은 이진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i가 0 아니면 1이니까 여기서 클래스가 0 클래스 아니면 1 클래스, 범주가 두 개이죠. 그래서 yj 햇이 0인 경우가 몇 번 있는지 그걸 세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펑션은. 왜냐하면 해당하면 1이고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한다면 해당하는 수만큼만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총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0은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델들이 0번 클래스로 분류를 한 것이 4번 되는구나. 그 다음에 1번 클래스로 분류한 것이 6번 되는구나. 거기에 아금 x는 6에 해당하는 1번 클래스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맞죠? 10개의 모델 중에서 6개의 모델이 1번 클래스로 분류를 했고 4개의 모델만이 0번 클래스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인 1번 클래스로 최종 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에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있으니까 이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평균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가중평균. 무조건 그 0의 개수와 1의 개수만 보지 말고 1과 0이 나왔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퀄리티,
트레이닝 에러의 어떤 퀄리티까지 봐서 조금 가중을 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맞습니다.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이렇게 쭉 있고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여기서 1에서부터 쭉 이제 10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1을 클래스에 해당하면 이게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다 더한 것으로 이제 나눠주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y가 이제 우리가 0번 클래스로 이제 그 분류를 한 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쭉 0에 해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0에 해당하면 이게 1이 되니까 0에 해당하는 네, 집중하시면 여기서 0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애큐러시 여기 총 몇 개입니까? 4개. 요 4개의 트레이닝 애큐러시에 대한 합을 여기다 이렇게 쭉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0.77 0.95 더하기 0.82. 그 다음 이제 모든 트레이닝 애큐러시에 대한 합 0.8공서부터 0.8 더하기 0.75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8 더하기 0.8 더하기 0.75 더하기 쭉 가서 0.78 더하기 0.8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0.424가 나와요. 자 이제 1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애큐러시에 대한 합을 분자로 두고 모든 트레이닝 애큐러시에 대한 합을 분모로 두면 0.574가 나온다. 따라서 트레이닝 애큐러시의 어떤 가중을 둔 이런 가중 평균에서도 1번 클래스 값이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1번 클래스로 예측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y가 1인 확률을 가지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제 i는 0, 1 이 얘기는 클래스가 2개 있으니까 0번 클래스 아니면 1번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 i는 0 혹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y가 0인 경우에는 y가 1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직관적이니까 y가 1인 경우에는 y가 1인 확률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0.9서부터 쭉 더해서 0.57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이걸 10으로 나오면 0.629가 나옵니다. 자 그럼 y가 0일 때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y가 1일 때 확률이기 때문에 다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1에서 이렇게 쭉 빼주면 y가 그렇죠. y가 0일 때 확률이 되고 그것들을 쭉 더해 가지고 10으로 나누면 바로 0.371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일 때 확률의 평균과 0일 때 확률의 평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맥스를 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0.629가 크다. 0.629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1번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1번 클래스로 분류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부스트랩과 애그리게이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두 가정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배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배깅에 대한 알고리즘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쭉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잠깐 포즈 하시고 한번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로 왔는데요. 자 랜덤 포레스트의 핵심 아이디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다이버시티랑 랜덤 확보인데요. 첫 번째, 다이버시티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마다 개별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한다. 생성은 어떻게 했죠? 부스트래핑. 그다음에 개별 의사나무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팅 했기 때문에 부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약자 배깅. 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 시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 얘기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냐면 랜덤 서브스페이스 우리가 랜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들 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베이스 모델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뭔가 개별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부스트랩을 통해서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t개를 얻었네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트리를 만들 때 랜덤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한번 이 마지막 트리 그리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뿌리 노드가 이렇게 있고 이제 분지 이제 트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했죠? 자, 모든 변수를 다 우리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변색, 그래서 분할 변수랑 분할점을 찾은 다음에 뭐 그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 분할 변수와 분할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늘려 나갔죠. 분지를 해 나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여기서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 변수만 이렇게 골라요. 여기서는 x3, x5, x6, x10 이렇게 4개만 골랐네요. 이 4개 변수 중에 4개 변수만 일단 고려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 4개 변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일반 트리의 어떤 분할 변수랑 분할점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2개의 노드가 생겼으니까 이 2개의 노드에 대해서도 각각 또 이렇게 4개가 선정이 됐네요. 랜덤하게 4개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x1, x5, x9, x10이 선택됐고 이 중에서 살펴봤더니 x9이 가장 좋더라.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고려를 했죠.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1, x7, x13, x14 이렇게 4개의 변수 중에서 고려를 해봤더니 x1이 가장 좋더라 해서 이렇게 지금 16개의 변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4개씩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변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 서브스페이스, 어떤 부분 집합을 찾았는데 4개 16개 중에 4개 변수만을 그 서브스페이스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랜덤하게 찾았다. 그래서 이제 랜덤 서브스페이스 개념이고요. 자, 그걸 또 이제 뭐 좀 더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랜덤 서브스페이스는 의사결정 나무 분기점을 탐색할 때 원래 변수의 수보다 적은 변수의 변수를 임의로 선택한다. 아까 이제 16개 중에서 4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처럼 적은 수의 변수를 임의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bootstrap i. 우리가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제 i번째 bootstrap으로 얻어진 i번째 bootstrap set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R25는 2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지를 할 때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에 해당하는 변수만 사용해서 고려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변수를 하나 선택해서 분지를 했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분지를 할 때는 또 랜덤하게 5개를 선택했는데 이때는 x1, x13, x21, 11, 7 이게 5개가 선택됐네요. 그 중에서 또 최고의 분할 변수와 분할점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분지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임의의 적은 변수를 임의로 선택해가지고 분지를 한다 라는 것이 랜덤 서브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또 다시 이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왔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배깅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부스트랩과 애그리게이팅. 그 다음에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구축할 때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총 변수의 수보다는 작게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것을 우리가 랜덤 서브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배깅과 랜덤 서브스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다이버시티랑 랜덤성을 확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랜덤 포레스트 뿐만 아니라 거기 더 큰 개념인 앙상블 모델이 이렇게 좋게 작용되려면 이 다이버시티랑 랜덤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게 큰 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 작동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특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면 이제 각각의 개별 트리는 과적합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수가 충분히 많을 때 strong law of large number에 의해서 과적합되지 않고 그 에러는 리미팅 밸류 수렴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식이 좀 유명한 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generalization error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pper bound 이게 이제 이 최대값인 거죠. 최소한 이것보다는 작은 거니까 upper bou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pper bound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에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다 row bar는 뭐냐면 decision tree 사이의 평균 상관관계입니다. decision tree가 약간 개별 베이스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베이스 모델인 decision tree 사이의 평균 상관관계가 아까 어떠면 좋다라고 했습니까? 서로 독립이면. 즉 평균 상관관계가 작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분수가 작으면 좋은데 이 로우 바가 작으면 분수 중에 분자가 작으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S는 뭐냐면 올바로 예측한 트리와 잘못 예측한 트리 수 평균 차이의 평균. 자, 이것도 개별 트리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S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S는 크면 이 값이 작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S는 뭡니까? S는 분모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잖아요. 또 여기서 S가 커지면 1에서 이걸 빼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generalization error의 upper bound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를 줄이던지 즉 최대한 독립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S 올바른 예측한 트리와 잘못 예측한 트리 수 차이의 평균을 크게 만들던지 이렇게 하면 generalization error의 upper bound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랜덤 포레스트가 예측 정확도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중요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 중요한 변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는 앞서 배웠던 선형회귀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는 달리 개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제공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형회귀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어떤 이제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형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에라가 뭐 정기 분포를 따른다든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버널리 분포에 근거한다든지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는 전혀 알려진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수한 비모수적 모델이다. non parametric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변수의 중요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out of bag 데이터를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out of bag 에러를 구한다. 일단 여기서는 개요만 설명드리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변수 값을 임의로 막 뒤섞어요. 원래 이제 변수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을 다른 값으로 임의의 값으로 변경한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out of bag 에러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단계에서 구한 out of bag error, 1단계에서부터 구한 out of bag error. out of bag error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 사이에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정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먼저 out of bag dataset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배깅 기억나시죠? 배깅은 부스트래핑을 한 건데, 부스트래핑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죠. 복원 추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부스트래핑을 하면 이 데이터에 이렇게 포함된 데이터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부스트랩셋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out of bag, 즉 내 가방에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out of bag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스트랩에서 뽑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 테니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out of bag 데이터셋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변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xi, i번째 x 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가 산출할 겁니다. 그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x가 여러 개 있는데 i번째 x 변수의 중요도가 몇인지 그걸 이제 산출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각 부스트랩 셋으로부터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부스트랩 셋을 몇 개 생성했습니까? 이게 t개 했네요, 맞죠?
왜냐하면 개별 트리가 t개이니까 이 이제 개별 트리로부터 이제 생성이 됐으면 개별 트리가 생성이 됐으면 그 out of back 데이터 기억나십니까? 앞장에서 우리가 부스트랩에서 선택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러를 계산합니다. 그거를 out of back 에러 혹은 OOB 에러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자, OOB 에러가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각 트리마다 생기는 거예요. R1, R2 여기는 트리를 우리가 몇 개 생성했어요? T개 생성했으니까 R, T개가 R, T개 뭐가 생성됩니까? OOB 에러가 생성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I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I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값들을 우리가 바꿔요. 특정 변수 xi 값을 임의로 뒤섞은 데이터 집합. xi가 먼저 원래는 5인데 이거를 막 뒤섞는다. xi 변수에 대한 xi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아무 변수로 막 뒤섞는다. 다른 변수로. 그러니까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이 값들을 막 뒤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변수의 값과 다르게. 그런 다음에 똑같이 out of back error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에러를 우리가 E1, E2 이렇게 쭉 ET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R은 뭐냐면 그냥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out of back error만 계산한 거고, 두 번째 이 E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들을 막 뒤섞은 거예요. 뒤섞은 다음에 그때 에러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뒤섞은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더 클 거다. 그래서 E1에서 R1을 이제 빼준 우리 그 차이를 DI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뒤섞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안 섞은 것보다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표현한다면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중요하니까 여기다 뭐 절대값을 씌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가 t개가 나올 거고, 그 차이의 뭐죠? 평균을 구한다. 이게 d바고 그 차이의 분산을 구한다. 이게 SD 스퀘어입니다. 자, 그럼 이 D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뒤섞은 데이터에 대한 OOB 에러가 E1이고 그렇지 않은 게 원래가 R1인데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건 뭐죠? 맞습니다.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이 해당 변수가 다른 값으로 막 대체됐을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에러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변수는 이 변수 값을 갖고 있어야지 성능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걸 다른 값으로 바꿨더니 랜덤화로 바꿨더니 굉장히 에러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더해서 D 바 값을 구했고 평균, 그리고 D 바 값이 크면 큰 거예요. 맞죠? 중요한 거예요. D 바 값이 크면 중요한, 해당 변수는 중요한 변수다. 지금 우리가 XI 변수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XI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줬는데 이건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중요도에 대한 분산이 굉장히 크다라면 D 바가 혹시나 이제 크더라도 분산이 크면서 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D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이제 큰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이제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모는 약간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그런 스케일링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 핵심은 D 바, 즉 이 차이가 크면, 이 차이의 합 혹은 차이의 평균이 크면 해당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의 각 변수마다 뭐 변수가 뭐 20개가 있다면 각 변수마다 이렇게 V1 값이, 중요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모델로서도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자, 그럼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선형 회귀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베타 값이 있었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웨이트 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유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도 마찬가지죠. 의사결정 나무이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건 그 선형회귀 모델이나 로지스트 회귀 모델에서 결정했던 베타 같은 것,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결정했던 알고리즘으로 결정했던 W 같은 것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파라미터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유저들이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첫 번째 베이스 모델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몇 개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디시전 트리의 수. 두 번째는 우리가 랜덤 सब스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변수를 우리가 뽑았는데 그 변수의 개수를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는 16개, 4개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제처럼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무작위 선택 변수의 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베이스 모델이 되는 의사결정 나무의 수는 이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2,000개 이상의 디시전 트리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많이 구축해 봤지만 뭐 어떤 거는 뭐 500개 정도만 써도 충분히 어떤 그 충분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5,000개, 10,000개 이상을 써야지 제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많은 책을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2,000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 굉장히 러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무작위 선택 변수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꼭 이제 뭐 20개면 5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변수의 수의 제곱근, 그래서 변수의 수가 25개면 5개씩 정도씩 뽑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 문제,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변수의 수 나누기 3. 그래서 변수의 수가 18개라면 3으로 나누면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변수의 수는 한 6개 정도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이것도 러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고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유저가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라이 앤 에러 스텝이 그런 어떠한 그 에포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지금 이 마지막 장에서 쭉 이렇게 알고리즘의 형태로 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쭉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B는 부스트랩의 개수겠죠. 그래서 부스트랩 셋을 라지 B만큼 생성하고 그만큼의 개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스트래핑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별 모델을 만들 때 m 베리어블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p 베리어블에서부터. 여기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맞습니다. m은 p보다 이렇게 작아야 된다. 다음에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앙상블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애그리게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평균을 취하는. 리그레션은 큰 이견 없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각각 개별 모델로부터 나온 y 값들을 평균을 취하는 것. 이제 반면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아이디어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